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1월 6일 아침공정학원 189일차입니다. 네, 오늘은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학원을 외쳐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 거리두기 하면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떠오르 주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거리두기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거리두기가 의외로 중요하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저는 스스로 관계를 잘 이끌지 못한다고 느껴서 늘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왜곡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친구나 지인으로라도 내 곁에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왜곡된 간절함은 결국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마음을 쉽게 저버리는 금사빠였는데요. 상대가 60 정도의 마음을 주었을 때 저는 이미 100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혼자 서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태도도 있었는데요. 상대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별로 싫어하거나 초반에 이러다가 제가 마음을 100% 준 상태에서는 마음을 하나씩 주다가 상처를 받으면 바로 차갑게 변해버리는 아니면 냉정해지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상대가 나에게 실망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이런 걸 고쳤어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되었고요. 이런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누군가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지 너무 급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과의 적정한 거리두기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이제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상인가 글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험이 꼭 필요한데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약간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데 전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어떤 모습인지 저를 그냥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여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과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움받을 용기 2를 읽고서 원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원에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그동안 이런 생각들로 고민하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지금은 좀 많이 마음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방이 60 정도의 마음을 표현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내 과제가 아니므로 섭섭해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을 어제 읽었는데 제목이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처음 사람을 대할 때는 뜨거운 불처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사람을 대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글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잘 이어가라는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다루더라, 가까이 할 때는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멀리 할 때는 얼지 않을 정도로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멀어지면 차가워져서 얼어서 깨지기 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면서 3가지 정도로 명확히 정리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 나의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마음을 쉽게 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을 빨리 열기 때문에 더불어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다루듯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너무 멀어지지도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소 늦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나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제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사람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들고 사람 관계가 그 누구한테든 언제나 고민 주제라고 하지만 저보다는 다들 관계를 잘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항상 맺고 삶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제가 되겠고 또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긍정어건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40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3.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4. 그러면 나에게 자랑스럽게 돈이 따라온다. 5. 나는 긍정어건 독서 글쓰기 통해 5년을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6. 나는 HR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자로서 늘 인사이트를 준 사람이다. 7. 나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 심사를 진짜로 통과했다. 8. 나는 2026년 7월 1일 교담자다. 9. 나는 2028년 3월 1일 좋은 아파트에 산다. 10. 나는 2034년 7월 24일 10년 후 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하고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겨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 독서, 글쓰기를 통해서 5년 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 나를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나를 신뢰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남의 장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남을 구제하고 도울 줄 알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 짱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긍정어건을 외쳐보았습니다. 오늘은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김 교수님의 영상에서는 쿨트러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쿨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를 올해 한번 잘 연습해서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